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프린트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저번 주 걸 해서 그 같이 이제 연결시키는데, 그 저번 주 혹시 프린트 갖고 오셨나요? 오셔서 이제 저번 주께 이제 그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내드린 게 미리 좀 이렇게 예습을 좀 하라고 프린트를 내드렸고, 이 프린트는 계속 모아놓고 계시죠. 모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암기 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문제를 가게 되면은 12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20페이지 가셔서 좀 빨리 푼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제집 120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18번 문제가 하나 나와 있나요? 18번? 18번 찾았습니까? 요거 그래서 오늘 이제 어차피 이제 진도를 좀 그 계획표들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리 나갔던 문제였어요. 18번 문제가 좀 빨리 풀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드리면 18번이 아니라 잠시만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18번보다는 26번입니다. 26번. 26번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셨다면, 자, 우리가 그 페이지로는 124, 26번입니다. 26번에 가시면은 거기에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의 신축을 제한한다. 주택의 여가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하는데 일단은 1번은 뭐 저택의 개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큰 경우는 언제나 상향효과가 발생합니까? 언제나라는 건 틀렸습니까? 틀렸고 거기 보시면 이제 2번하고 이제 3번하고 그다음에 이제 4번, 특히 5번 같은 거는 불량주택은 철거를 해야 돼요. 실제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높여줘야 되죠. 거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저번에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예전에 나왔고, 이제 요즘은 잘 안 나오는 취지인데, 우리가 이제 혹시 그 요약집도 혹시 갖고 오셨죠? 잠깐 보시면은 전체적인 틀은 안 나왔는데, 요약집에 5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가셔서, 그게 중요한 파트는 아닌데, 제가 저번 시간에 좀 빨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강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55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주택 여가가정과 주거분리 불량주택의 주택시장의 여가가정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거기 보시면 하향여가. 거기 보시면 정부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신축을 금지한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일정 수준 이하라는 게 따라서 저가주택, 일정 수준 이상이 따라서 고가주택. 근데 일정 수준 이하 이건 요새 잘 안 써요, 그죠? 그냥 우리가 고가 저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자, 우리가 하향여가라는 걸 배우셨죠? 그럼 하향여가는 지금 이 고가주택이 상위 계층의 주택이, 자, 개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개량을 해요, 개량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저가주택으로 변하겠죠, 그죠? 변해서 이게 이제 하위 계층이 돼요. 하위 계층이 돼서 우리가 이제 얘가 저가주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 수준 이하의 신축을 제한한다는 건 일정 수준 이하가 옛날엔 이게 딱 저가주택. 그러니까 저가주택은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못 가다 보니까 신축해라, 신축하지 말아라. 말면 저가를 못 짓잖아요. 그럼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이제 저가를 찾더라도 공급이 딸리죠. 그럼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저가를 찾는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걸 얘네들 팔죠. 팔아 내려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해설을 해야 되니까 단기는 공급이 돼요? 단기는 공급이 안 돼요? 안 되면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전 페이지에. 그럼 단기에는 가격이 상승하겠죠. 상승하면서,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얘네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고가주택이 그냥요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오죠. 그럼 만약에 두 채가 내려온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두 채만큼 그냥입니까? 공급량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럼 장기적으로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신규예요, 기존에 있는 주택이에요?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결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경향은 요거로 나왔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벽돌 쌓기를 하다 보면 위에서 내려오면 그냥니까 이게 쌓입니까? 그럼 전체 공급량은 안 증가한다, 증가한다?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원래는 10채였는데 2채가 하향하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8채밖에 안 되죠.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수요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단기에는 가격이 상승해 버려요. 그러면 장기에는 그냥입니까? 공급량을 늘립니까? 늘리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신규 주택입니까? 신규 주택이에요. 그죠? 고가 주택량을 공급을 줄인다, 공급량을 늘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축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아까 몇 채가 지금 하향했죠? 2채. 그럼 비용이 옛날하고 똑같이 불변일 때는 그냥입니까? 2채만 짓습니까? 2채만 짓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원래 고가주택은 원래 양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밑에 저가주택량은 안 증가한다, 더 증가한다? 증가하죠. 근데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자,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일단 신축을 해야 되니까 원래보다 많이 짓겠어요? 원래보다 좀 적게 짓겠어요? 그럼 한 채만큼 부족하죠. 가격도 올라가고 여기 가격이 또 양이 내려가니까 쌓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26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저가주택의 신축을 제한하면 고가주택에 대한 공급은 신규 건설이잖아요. 신규 건설은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유량이죠, 유량. 그런가요? 자, 지금 몇 채가 하향했죠? 그럼 2채를 지어야 되죠. 그럼 비용이 예전하고 똑같이 들면 그다음이니까 딱 2채만 집니까? 고가주택 공급은 원래의 수준과 같아서 10채도 된다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3번은 이제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4번, 저소득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저소득의 실제 소득이 향상하니까 저가주택 찾는 애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무슨 여가 해온 거죠? 하향 여가에서 얘네들이 받아먹었죠. 그럼 저가주택에 대한 유량입니까? 이건 저량입니까? 저량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희소식은 따뜻해 끊겼다. 요새 잘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오기 때문에 중요도가 없기 때문에 타 출판사에서는 이걸 좀 뺍니다. 그죠? 뺐는데 어차피 문제집에 나오는 거를 이 게시판에 많은 질문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질문 안 하시는데 온라인에서 많은 질문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답답하실까봐 일단 3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끝내고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빨리 진행을 해서. 그죠? 그럼 우리가 최근에 경향은 뭐가 나왔냐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저가 하향이 된다면 그냥입니까? 밑으로 계속 쌓입니까? 그럼 전체 정량은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결론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만 냈어요. 그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번 주 프린트 이제 효율적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약집은 접으시고 제 프린트만 봐도 완벽합니다. 자, 프린트만. 자, 그래서 일단은 페이지를 넘겨주셔서 126페이지를 가셔서 문제집. 요 계획표는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그래요. 일단 우리 요 번호대로 풀어오는 것보다 다음 페이지 몇 문제 정도 더 풀어올 수 있는 게 조금 제가 더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계속 하니까 일단은 문제집 계획표에 127페이지 가시면 문제집에 3번, 4번이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우리가 그 본사에서 이제 좀 번호를 매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문제만 좀 빼봐놨는데 지금 3번 있나요? 3번? 3번하고 4번 찾으셨죠? 이게 효율적 시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만 마스터하시면 되는데 자, 칠판에 보시면은 따라서 효율적 시장. 자, 이 효율적 시장은 부동산에서 발전됐어요? 주식시장에서 따왔어요? 부동산도 정보가 굉장히 민감하죠. 정보가 그냥입니까? 가격이 즉시 반영됩니까? 즉시 반영되죠. 자, 어떤 시장이 있어요? 불러보세요.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거의 어느 시장으로 볼 수 있죠? 중강성.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완전 경쟁과 부합하죠. 그죠? 그래서 그 약성, 우리가 이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무슨 이윤이에요? 정상이윤. 남보다 더 얻을 수 있는 이윤. 근데 이게, 자, 보시게 되면, 따라해보세요. 정상 이상의 이윤. 그럼 정상이에요? 정상을 넘었다는 거죠. 그럼 정상 이상이 나오면 이건 무슨 이윤을 찍으셔야 돼요? 그럼 이건 그냥요 이상이 붙었어요. 붙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무슨 이윤이다?
남들보다 더 얻는 것은 초과이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에다가 여기 안에는 정상이윤만 없고요. 여기를 넣으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우리가 자, 약성이율 쪽 시장은 어디까지만 반영이 됐어요? 과거죠. 과거는 무슨 분석을 하죠? 기술적.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그럼 과거는 과거까지만 반영했으니까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지금 현재와 미래는 반영이 돼 있어요? 아직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해서는 무슨 이윤밖에 얻을 수 없죠? 정상이윤. 그죠? 근데 현재와 미래가 아직 반영이 됐나요? 반영이 안 됐나요? 그럼 이 정보를 얻는다면 초과를 누릴 수도 있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끝까지 가는 거고, 우리 시험 문제는 보통 부동산 시장은 어느 시장을 얘기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기출은 약성은 과거의 기술적으로는 무슨 이윤만 얻는다. 초과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죠? 이제 어차피 이제 거기까지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또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얻으면 무슨 이윤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려볼게요. 약성이율 쪽 시장은 어느 정보까지만 반영됐습니까? 과거. 과거의 데이터가 기술적이죠. 그죠? 그럼 기술적으로 한다면 여기 안에서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정상이윤. 근데 현재와 미래는 반영이 안 됐죠. 그걸 분석해서 우수한 정보를 얻으면 무슨 이윤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 그래서 일단 다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시장은 제가 그냥요, 중간성률 쪽이에요. 중간성. 그럼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거의 기본적인 분석이죠. 과거와 현재까지, 이건 약성이다, 중간성이다. 중간성. 그럼 과거와 현재까지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죠. 그럼 기술입니까? 기본적입니까? 기본적이죠.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윤밖에 얻을 수 없어요. 정상이윤. 이게 초과는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막 개발될지 안다는 자체는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그럼 소수의 투자자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고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시장은 어느 시장이다? 중간성. 중간성은 과거입니까? 현재까지입니까? 자, 따라서 공표된 정보. 공표된 정보는 과거와 현재까지를 공표된 정보라고 그래요. 근데 미래의 정보는 따라서 공표되지 않은 정보. 그것까지 다 반영된 건 강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한다면 무슨 이윤밖에 얻을 수 없어요. 정상이윤. 초과는 얻을 수 없죠. 그죠? 근데 무슨 정보가 아직 살아있죠? 미래 정보를 얻어서 무슨 이윤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성은 현실입니까? 이론상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그 시장은 이제 강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어떻습니까? 각 학자들만 얘기하는 것이고, 강성은 현실이다, 이론이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반영됐죠? 공표된 것이 공표되지 않으니까. 어떤 분석도 필요 없기 때문에, 강성은 무슨 이윤이 나오면 안 돼요. 초과이윤. 그죠? 그래서 모든 정보가 반영됐기 때문에 분석도 불필요하고 미래 정보로 정상만 얻고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어요. 초과이윤. 그럼 이건 중요한 게 무슨 이유는 다 가능하죠. 정상이윤은 다 가능하다는 거. 정상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건 틀린 지문이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데, 자, 이건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현재 기본 쪽이 여기죠. 현재 기본적으로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건 무슨 시장이죠? 중앙성. 근데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무슨 성 하나밖에 없어요. 약성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구장 표시가 두 번째에 대한 별표처럼 이게 기출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무슨 시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미래의 정보가 살아있죠. 그럼 시장 참여자는 미래의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누릴 수도 있다.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3번하고 4번 찾으셨습니까? 요게 왜 그러냐면은 3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이것도 그냥입니까? 기출 문제입니까? 4번도 기출이죠. 요 정도가 이제 기출 문제의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3, 4번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그럼 3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반영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된 시장은 효율적 시장 정확하죠.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 자, 팁을 드렸죠? 강성은 초과이윤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강성이 초과이윤 얻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날려버리시고,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에 존재하는가 나라마다 비슷해요? 달라요. 효율성 정도 거의 같답니까? 다릅니까? 상이하고. 자, 4번, 5번.
과거로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는 걸 무슨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기술적 데이터. 그럼 약성은 기술적으로는 초안 획득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중간성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이 반영되죠. 이게 현재 정보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공표된 건 그냥입니까? 과거와 현재입니까? 그럼 요걸 가지고는 초안을 획득하기가 쉽지가 않죠. 획득할 수가 없다.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 4번 위주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3, 4번 위주로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제가 조금 넓혀놓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보는데 아마 이제 뒤에 있으면 좀 푸는데 4번도 몇 표 치셨죠? 다 읽어볼게요. 틀린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한가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 정확하죠. 자, 강성은요. 무조건 무슨 이유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까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없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정의도 한번 볼게요. 정의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공표된 정보가 과거와 현재까지예요. 현재까지. 물론이고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라는 단어가 있나? 그게 미래의 정보잖아요.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중강성이라고 해야 돼요? 이건 강성이라고 해야 돼요. 강성. 그럼 얘네들은 다 반영됐죠? 그럼 시장가치에 반영되는 것을 가지고 초반 얻기가 얻을 수 없다는 건 정확하죠? 강성은 현실입니까? 이론상입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가장 완벽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이제 강성이라고 하는데 완전 경쟁이 이론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강성은 완전 경제에 가장 근접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4번이 들었죠, 4번. 약성은 자,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가 기술적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는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 초과이윤이죠.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이 정답이 돼요. 정답이 되고 중강성은 과거에요, 현재까지예요. 그럼 과거 추세적 정보가 과거죠. 현재 새로운 공표된 정보가 현재의 정보란 말이에요. 이게 지체 없이 다 시장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으로는 초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게 맞는 얘기죠. 몇 번이 틀렸습니까? 4번이 틀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 찍어요. 두 가지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렇게 넓혀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드린 거는 뭐 추가적으로 가고 거기 위주로 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프린트에 그 다음에 7번, 8번 체크돼 있죠. 129에 7, 8번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7번이 가장 할당률 쪽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7번에다가 배포를 한번 쳐보세요. 할당률 쪽 시장. 자, 따라보세요. 할당률 쪽 시장. 근데 가장 이걸 어려워해요. 할당률 쪽 시장은 좀 어려워하는데 이게 할당률 쪽 시장에 제가 딱 5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 근데 지금 최근의 경향은 자, 따라보세요. 3번까지만 나온다. 몇 번까지만 나온다?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예전에 출제가 됐는데 아주 오래된 상태에서 이게 끊겨서 잘 안 나오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죠. 편하게 들으시지만 부동산 시장은 자, 완전 경쟁이에요? 불안전 경쟁이에요?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하죠. 그럼 정보 비용을 내가 싸게 얻어서 정보 가치를 비싸게 얻어서 초과이익을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정보 가치가 1,000원인데 정보 비용이 1,0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없다, 할당이 될 수도 있다. 있다라는 게 가장 유력하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추제될 수 있는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는 다 5번까지는 다 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몇 번까지가 요즘 최근의 경향이다? 3번까지야.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까지만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가만히 저도 이제 교수 입장에서 출제원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까지 해도 틀릴 사람이 많은 걸 알고 여기는 안 내요. 그죠? 그러니까 3번까지를 우리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얘가 이제 아까보다는 좀 어려운 게 자, 들어보세요. 어차피 이제 계산 문제를 가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이 칠판 주기가 원래 1,000원이었어요. 얼마였다? 근데 이걸 500원 싼 데를 가르쳐 준대요. 그럼 정보의 가치가 500원이 되겠죠. 그럼 공짜로 달라 그래요? 정보 비용을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보 가치가 500원이면 정보 비용을 달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100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가 막 개발되는 어떤 정보를 얻어갖고 내가 그 정보의 가치를 500원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만 지금 얘한테 지불했어요? 100원이죠. 그럼 400원이 더 생겼죠. 이걸 따보세요. 초과 이윤. 그럼 다수가 생겼나요? 소수가 생겼나요? 소수의 그 사람만 초과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400원이 생겼다는 거는, 자, 초과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할당은 초과인이 발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투기가 발생하지 못하는 시장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초과인이 발생했다는 건 할당률 쪽 시장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정보 비용이 비싸질 수 있죠. 얘가 500원까지 가게 되면 500원에서 500원 빼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얘랑 같으면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도 정보 비용이 존재하죠. 근데 그냥 할당이 될 수도 있어. 일단 자체의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그럼 뭐와 뭐가 같으면 할당이 됩니까? 정보가 정보 비용. 할당률 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당률 쪽이 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완전하다 보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다 알고 있죠. 정보 비용이 제로라는 얘기예요. 제로. 그럼 여기는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서 빵원이에요. 그럼 더 얻어가는 것도 빵원이죠. 그러면 언제나 초과인이 발생해요?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럼 언제나 할당이라고 해도 맞거든요. 그렇죠?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할당이다. 항상 할당이에요. 항상 할당인데 부동산은 완전합니까? 부동산은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한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두 가지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은 그냥요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죠. 그 100원 100원 존재한단 말이에요. 100원 100원 존재하더라도 그냥요 정보 가치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할당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00원 100원 같으면 할당이 안 된다, 할당이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500원의 정보 가치를 얻어서 100원이면 400원의 초과이 발생했죠. 할당입니까? 할당이지 못합니까?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분석을 좀 하고 나서 제가 기출됐던 5가지를 완벽하게 풀어하는데, 자, 여기는 정보 비용이 있어요? 정보 비용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초과인도 없겠죠. 그럼 항상 할당이겠죠. 초과인도 없으니까 항상 할당이라고 해도 맞겠죠. 근데 여기들은 그냥요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더라도 여기는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않을 수 있어서 할당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입니까? 초과인이 발생했습니까? 할당이에요? 할당이지 못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자, 이렇게 볼게요. 크게 그린다면 할당률 쪽 시장이 큰 개념이다. 할당이 큰 개념이야. 그 안에 완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할당률 쪽 시장이 작은 개념이다, 큰 개념이다, 넓은 개념이에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어요, 정보 비용이 없어요. 그럼 항상 할당해도 되죠. 근데 할당은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껴 있습니까? 그럼 할당이 다 완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없다, 있다. 있을 거 없을 거.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얘가 이제 거기서 시험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할당이 완전만 얘기한다, 불완전도 할당이다. 여기까지.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1, 2, 3번이 가장 유력해요. 근데 우리가 2번하고 3번을 예전에 나왔는데 들어보세요. 정보 비용이 수반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시장이 불완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어차피 인생은 찍는 거야. 하나만 찍어보세요. 어차피 뭐 오늘 이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모의고사에. 그죠? 왜 그러세요? 찍는 게 항상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나만 찍으세요. 이거. 불완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요. 야매일 때 가르쳐 드릴 텐데. 그 다음에 우리가 투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투기가 발생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초과인이 생겼습니까? 더 먹은 게 있으니까 투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는 불완전
불완전 때문이냐, 불완전 때문이냐, 아니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냐, 그럼 어떤 걸 찍으셔야 돼요? 얘는 얘가 얘니까 얘가 얘겠지, 그죠? 자, 눈썰미가 좀 있어야 돼요, 그죠? 그죠? 어차피 인생에 살면서 눈썰미, 얘가 얘겠지, 그죠? 이제 간다. 힘들어. 자,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거는 그 시장이 불안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 자, 칠판 보세요. 불안전 때문에 그냥요,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죠. 얘기가 천천히 갈게. 지금 천천히 가고 있어. 눈을 보면서, 눈높이를 하면서. 여기 지금 보여요? 그럼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건 그 시장이 무슨 시장 때문에 그래요? 불안전 때문에 그렇죠. 맞나요? 자, 보세요. 할당이라도 그냥요, 정보 비용은 존재해요. 존재할 수 있고, 할당이 아니어도 존재하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불안전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불안전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서 잘 돼요. 왜 칠판에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면 생각이 났나 안 났나? 안 나요. 자, 그래서 정보 비용 수반에 비읍 들어갔죠. 할당이 비읍 들어가요. 불안전에 들어가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개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여기는 투기가 발생해야 안 해요. 보고 얘기해 보고 발생해야 안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없잖아요. 천천히. 여기도 투기 발생할까? 먹는 게 없는데. 근데 여기는 그냥이야 발생해. 발생은 싼 게 얻어갖고 400을 먹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투기가 발생하거나 초과에 생긴 것은 그 시장이 불안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전에도 할당일 수 있고 투기 안 생길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아까 요거는 제가 밑에 있는 걸 찍으라 그랬죠. 그럼 얘는 비읍 들어갔으니까 불안전 찍으면 되죠. 얘는 비읍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할까? 그럼 불안전 찍으셔야 돼? 할당이지 못하게 찍으셔야 돼. 할당이 못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로 야매로 갈 텐데, 제가 야매부터 합니까? 이론부터 합니까? 이론이 안 되니까 야매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야매로 제가 할 테니까, 야매가 안 되시면 이거 동영상을 한번 더 돌려보세요. 자, 합니다. 칠판. 할당률 쪽 시장은 무슨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냥요, 정보 비용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갔나요? 자, 완전은 할당이지만,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할당입니까? 여기가 가장 유력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야매로 갑니다. 정보 비용 수반에 비읍 들어갔죠? 그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 찍으셔야 돼요. 초과과 투기는 비읍이 안 들어갔죠? 불완전 찍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빨리 식기 전에 빨리 7번 가자. 다 까먹겠다. 큰일 났다. 자, 7번 찾으셨어요? 옳은 거. 자, 할당이 옳은 거. 모든 투자자가 초과연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을 패배시킨다고 한다. 시장을 패배시킨다는 말은 초과연을 얻는 투자자가 있다는 의미죠. 그건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들어볼게요. 2번. 할당률 쪽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잖아요. 초과연이 존재하잖아요. 정보 비용은 존재한다 그랬잖아. 좀 전에 했잖아요. 그럼 다른 투자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 획득이 가능한 경우는 정상인 얻을 수 없다? 정상인 얻을 수 있죠.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다 그래요? 초과인은 얻을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그랬습니다.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투기 있어요, 투기? 야매. 투기 초과인이 있어요? 비읍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 불안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나왔네. 찾았죠, 그죠? 그러면 5번이 맞죠? 정보 획득 비용이 정보 비용이에요. 칠판.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죠? 그러면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라는 5번이 요새 트렌드예요. 체크하세요. 그래서 강사들은 모두 자기 자랑을 하지만 요 5가지만 잡으시면 돼요. 몇 가지만 잡으시면 된다? 5가지 이렇게. 이거 잡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꼭 잡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제가 몇 번까지가 요새 시험에 나온다? 3번인데 이 2가지도 잡으셔야 모의고사를 맞춰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드린 거는 5번까지 해드린 거는 4번도 5번도 나왔긴 했어요. 근데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끊겼기 때문에 아까 요 문제에 정보 비용 수만 나왔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불안전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큰일 났다.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다. 8번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빼고 안될 확률 나눈 거 있었죠. 그래서 따라서 빼 안 나. 그걸 잡으세요. 그죠? 원래 정보 가치는 확실성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 현재 가치 빼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제 편법대로 한번 풀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계산 꺼내시고 스타트 8번 이거 딱 풀려면 먼저 뭐가 될 확률과 안 될 게 있죠. 따라서 금액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보 현재 가치는 지금 프린트는 다 갖고 계셔요? 내가 친절하게 놨어요. 거기다가 따라서 정보의 가치 찾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의 이제 현재 가치는 불확실성의 이제 현재 가치가 토지 가치인데 그보다 정보 가치가 나와요. 자, 따라서 빠른 계산이라고 돼 있죠? 그 정보 현재 가치가 실현된 거에서 뭘 빼려야 돼요? 미실현. 그 다음에 미실현이라는 건 그냥요, 안 될 확률이에요. 안 될 확률.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셔야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따라서 빼 안 나. 빼고 안 될 확률 곱하고 나누죠. 교수님 왜 빼 안 나라고 안 적혔어요? 그럼 좀 저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빠른 계산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실현 가치에서 미실현 가치를 빼죠. 미실현이 될 확률이에요? 안 될 확률이에요? 1 플러스 R을 하시게 되면 이건 거의 다 여러분들이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30초 안에 맞출 수 있어요. 가볼게요. 다 풀어오셨죠? 그러면 정보의 현재가 신역사인데 역세권의 인근에 일단 토지가 있다. 역세권의 개발 계획의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몇 %죠? 그럼 안 될 확률은요? 그럼 60%를 곱한다는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빨리 금액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이 토지가 1년 후에 예상된 신역사가 들었으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8억 8천이죠. 안 들었으면요? 요걸 빼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6억 6천. 그러면 대락률이 40%면 안 대락률이 몇 %예요? 60%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자, 어차피 지금 이게 억 단위로 가니까 자, 요거를 제가 8.8억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건 몇 점을씩이겠어요? 6.6억이죠. 이걸 빼면 되죠. 그럼 얼마가 나오겠어요? 2.2억이 나오죠. 그러면 계산기 꺼내보세요. 2.2에다가 60%를 눌러보세요. 2.2 곱하기 60%. 그럼 1.32가 나오나요? 그럼 1.32억은 1억 3,20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나누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R이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이 몇 %예요? 10%. 몇 년이죠? 그럼 이게 0.1이니까 1.1이죠? 나눠보세요. 나누기 1.1. 그러면 1.2가 나오나요? 1.2는 1억 2천이라는 뜻이거든요. 찾았습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 유일하게 포기하지 마셔야 되는 문제가 얘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빼 안 나. 자, 빼는 건 무슨 가치에서 무슨 가치를? 실현 가치에서 미실현 가치를 안 될 확률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얘가 넘기시면 2년짜리가 나왔어요. 2년짜리가. 몇 년짜리가 나왔다? 넘겨보세요. 2년. 요것만 풀고 좀 쉬었다 갈게요. 10번. 10번 찾으셨습니까? 틀린 건 아니라 그냥 기간만 2년으로 좀 높여놓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2년이 아니라 5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빨리 푸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는데. 자, 일단 갈게요. 10번 찾으셨어? 복합 쇼핑몰의 개발 사업이 진행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합리적인 투자자에 대한 정보의 현재 가치잖아요. 자, 정보의 미래 가치야, 정보의 현재 가치예요. 그럼 확실성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을 빼죠. 그래서 확실성은 이제 제가 매도했을 때의 가치고 불확실성은 이제 현재 매수할 때의 가치인데 요새 계속 정보의 가치만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 그럼 가볼게요. 복합 쇼핑몰의 개발 예정지가 인근에 일단은 A 토지가 있다. 몇 년이라고 돼 있죠? 그럼 몇 승만 하시면 되죠? 2승이에요. 근데 2승을 하는데 만약에 5년이면 우승하게 되면 계산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1년서부터 제가 추가적으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자, 일단은 몇 %예요? 될 확률이?
그럼 안대락률은요? 그럼 적어볼게요. 자, 갈게요. 금액도 좀 골 때리게 놨어요. 여기가 개발이 되면 복합 쇼핑몰로 6억 5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6억 500만 원. 5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아까 몇 퍼센트였죠? 50%. 그럼 안 되면 얼마예요, 가격이? 3억 250이죠. 찾았습니까? 그래도 얘가 양심이 있는 게, 잘 보세요. 양심이 있는 게, 6억의 반은 얼마죠? 500만 원의 박은. 그래서 반을 좀 쪼개 그 양심이 있어서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되는 것도 50, 안 되는 것도 50이면 안대락률이 50이죠. 그럼 50% 여기다 적고. 자, 이건 여러분들 저랑 같이 금액을 직접 한번 쳐보세요. 자, 갖고, 자, 6억 500만 원을 쳐보세요. 6억 500만 원. 60, 그 다음에 500을 쳐보세요. 쳤어요? 지금 공이 몇 개 들어갈지 잘 모르죠? 605가 되고 000, 000이 들어가야 돼요. 찾았습니까? 여기서 3억 250 빼면 3억 250이 나오겠죠. 빼보세요. 그래도 3억 250 뺐어요? 그러면 자, 3억 250이 나왔죠. 여기다가 몇 퍼센트를 곱해버리면 됩니까? 그럼 반이 되겠죠. 그죠? 그럼 50%를 곱해보세요. 곱하기 50%.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자, 숫자를 불러보세요. 이렇게 151 250 000 나오죠. 1억 5,125만 원이나 드시잖아요. 맞습니까? 자, 일단 끝났어요. 요거 다 계산했죠? 그럼 이제 할인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몇 년이 나왔냐면 2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거 수익률도 봐야 돼요.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20%니까 0.2죠. 자, 그래서 자, 10%구나. 0.1. 그러면 1.1로 나누는데 2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 곱하면 1.1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5년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년서부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는을 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일단 1.1로 나눠보세요. 1.1로 나눠보세요. 나누기 1.1. 자, 나눠보셨어요? 그럼 나누기 한 번 1.1로 나누니까 1년이죠. 그럼 어떤 숫자가 나와요? 137, 500, 000이 나오죠. 그렇죠? 자, 지금 여기까지가 몇 년입니까? 1년이면 그 다음은 는을 치세요. 는을 한번 쳐보세요. 는을 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1억 2,500만 원이 나왔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2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이야 3년도 나올 수 있어. 그냥이야 또 는을 쳐. 능을 치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지. 어머,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게 저런 말고 다른 강사도 얘가 장난쳐서 한 7년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7년이 나오면 그냥입니까? 계산을 따로 해야 됩니까? 그럼 계산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아까 딱 1년 했을 때 요거 나왔죠? 그럼 그냥입니까? 1.1이 입력이 돼 있습니까? 돼 있으니까 2년이면 그냥 는 치면 나온다는 거죠. 맞나? 는 한 번 치면 몇 년이야? 2년이죠. 또 한 번 치면 얘기하면 계속 내가 탄다. 또 한 번 치면 4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요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7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럼 7년을 나오면 1 플러스 0.1에 1.1에 7승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따로 여기다 조건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좀 해보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0번은 뭐예요? 몇 년만 바뀌었어요? 2년만 바뀌었다는 게 중요하죠. 맞죠? 그래서 다시 칠판 갑니다. 이것만 하고 쉬었다 갈게요. 따라서 빼, 안, 나? 뺐죠? 그때 이제 3억 250이 나왔잖아요. 50%가 이 금액이잖아요. 그럼 1.1로 나누는 게 그냥입니까? 1년입니까? 요거 나왔죠? 거기다가 뭔을 치면, 는을 치면 1년씩 증가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이야 7년이 나올 수 있어. 그럼 계속 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 또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올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계산 문제가, 자, 여러분들 보세요. 계산 문제가 1분을 지나는 거는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건 1분을 지나진 않겠죠. 물론 개인마다 다 차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게 2분이 걸릴지 3분이 걸릴지는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건 개별성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평균을 낸다면 거의 1분 안에 다 맞히세요.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그냥 이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 버릴 게 있고 가져갈 게 있어요. 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답세 빼앗나? 그럼 빼면 그냥이야 그 금액을 찾아야 돼. 찾고 빼고 그 다음에 안 되는 확률을 해서 1 플러스 R에 N수를 하는데 만약에 1년까지는 그냥 가는데 만약에 2년이다 그러면 뭐 넣어? 는 지고 이렇게 넘겨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됐고 오늘 프린트 새로 받으셨죠? 그래서 이치 파트는 좀 쉬었다가 갈게요. 질문하시면 질문하세요.